리퍼럴이라는 뜻이요. 네.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추천 코드라는 걸 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 추천 코드 주는 거에 대한 그런 방식을 리퍼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.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혹시 뭐 누구 추천받고 왔어요? 이제 사람의 어떤 이름을 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코드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퍼럴 마케팅에서의 핵심은 일단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거죠. 어, 내가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당신은 무엇을 위해 비즈니스를 하시나요?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, 아니면은 또 내가 물론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,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당신의 서비스는 무엇인가?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있는 입장에서는 서비스는 뭐예요? 사람들을 독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독서를 조금 더 전문화될 수 있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고 또 빅커리어라는 시스템은 뭐예요?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는 실행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배우는 과정이다. 이제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뭐예요?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인가? 그리고 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? 예를 들어서 내 고객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. 내 고객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청결함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. 내 고객이 좋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. 내 고객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내 고객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죠. 나만의 경쟁력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? 요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내가 막상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 봅시다. 선생님은 무엇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죠? 선생님 무엇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일까요? 대답해 주세요. 네, 우리 김미희 선배님.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무엇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? 교육이요. 그렇죠.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어떻게, 서비스는 뭐죠? 어떻게 가르칠까? 어떻게 음, 지도할까? 음, 음, 그렇죠. 어떤 그러면 방법이 좋을까? 맞아요. 그러면 선생님의 고객은 누굴까요? 학생, 학부모,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교육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.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게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도 내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방금 전에 학생, 학부모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. 1차 고객은 사실은 그 학교에서 배움을 받는 아이들인 거고 2차 고객은 그 배움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부족한 교육들을 체험을 받고 와서 그 혜택을 누리는 부모들인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육이 잘 안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. 근데 학교에서 상담을 잘 해준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? 굉장히 만족하겠죠. 어제 이제 첫째 아이한테 선생님, 그저께죠. 그저께 제 첫째 아이 중학교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. 그런데 와, 저는 이렇게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학부모에게 물어보시면서 자세하게 통화를 하는 선생님을 처음 봤어요. 제가 처음 통화했는데 한 30분을 통화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,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, 아, 이 선생님 너무 좋다. 신뢰가 된다.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거죠. 학교에 가는 것만.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? 이 서비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고객이 된 거죠. 마찬가지 반대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. 내 고객은 누구인가?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라고 하시잖아요. 여러분들의 1차 고객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.
네. 그리고 2차 고객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쟁력은 뭐예요? 아까 그 선생님은 정말 아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주시는 그 세심함이 그분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리퍼럴에서 중요합니다. 여기 밑에 출처는 오타가 났는데요. 네. 당신이 하는 일을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퍼럴 이제 공지입니다. 전달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질 좋은 리퍼럴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소개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그 소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 소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뭐예요?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당신의 미션은 뭐예요? 그리고 당신의 사업에 관련된 미래는 뭐죠? 그리고 당신의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은 뭐예요? 그리고 당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예요?라고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. 근데 이 책의 장점은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거에 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답에 대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체크하고 또 나에 대한 강점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.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.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이 뭐였어요? 나부터 먼저 앉아야죠. 그리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사명, 여러분들의 미션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뭐냐는 거죠. 그래서 그 서비스가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지?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에 대한 모양, 크기, 기능, 특징 이런 것들을 나는 잘 표현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?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잘 전달을 할까? 그리고 이 비용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? 라는 부분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또 뭐 하는 거예요? 내 거화 시킨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저는 제가 누군가를 코칭하고 도우니까 이제 자꾸 나에 대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강점은 뭐지? 나는 어떤 서비스로 고객한테 전달하지?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실 교육이라는 건 무형의 상품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. 누군가한테 없는 것을 팔아야 되니까.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없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, 보여지게 만드는 게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코어 리딩을 소개를 해서 또 코어 리딩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코어 리딩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문제 해결을 위한 책 읽기 과정이 코어 리딩입니다. 라고 딱 말하기에는 문제 해결? 나는 그런 개념 잘 모르는데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혹시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그 고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뭐예요? 그 문제를 코어 리딩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한번 여기에 있는 1, 2, 3, 4번에 맞춰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? 고객이죠. 고객. 어떤 사람이 내 고객이 되지? 그리고 그 고객은 무엇 때문에 오지?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갑자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분이 계시네요. 네. 우리 이동하고 계시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 조춘식 선배님. 네. 조춘식 선배님의 고객은 어떤 분들이에요? 제 고객은 주로 건설 회사, 건축 사무소, 그렇죠. 또는 이제 뭐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건물주, 음. 땅 주인, 뭐 그런 정도. 네. 감사합니다. 되게 다양한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
내가 이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또 달라지는 거죠. 아니면 내가 이 고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 고객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건축, 건물 쪽으로 갔다가 이제 땅 쪽으로도 가고 이게 조금만 더 넓혀지면은 아마 공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정부 기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조춘식 선배님을 찾지? 지난번에 막 그 배관 관련돼 갖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아 역시 전문가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전문성과 특기를 가진 분야는 뭐지?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업무 중에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뭐지?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가장 이제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우리 조춘희 선배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기업에서 받는 큰 수주가 수익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다? 항상 내 고객이 어디 있나, 나의 타깃 시장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앞에서 말한 거랑 또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력이 뭐냐?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UPS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유니크 셀링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가장 나한테 효자 상품, 가장 나만의 경쟁력을 가진 유니크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과 비용 측면의 경쟁력, 네,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리고 판매자로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,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해 가는가, 아니면 잃어가는가,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어떠한가. 이 주식에서도 보통 보면 그런 어떤 점유율, 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어떤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개인한테 여러분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제일 중요한,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이 5가지입니다. 이름은 들어보셨나요? 바로 개인지라는 겁니다. 개인지. 개인지의 5가지 요소.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. 책 217페이지 쪽에 상어와 함께 수영하되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법. 상어와 함께 수영하되 재밌죠?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업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 책에서요. 굉장히 중요한 이 5가지를 바로 이 개인지라고 적용을 한 거예요. 앞에 있는 영어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. 첫 번째는 뭐예요? 첫 번째는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.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 자체가 틀려지는데,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 이거죠. 내가 생각하고 있는, 내가 소개해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, 그 사람이 꿈이 뭐냐,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하느냐, 그거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요, 이 사람이 성취한 게 뭐지? 이 사람이 이룬 게 뭐지?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 신문에 났다든지 책을 출간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요리사로 어디 경연대회에 나가고 뭐 우승을 했다든지 그런 다양한 성취감들이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?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? 인터레스트. 그 사람의 취미가 뭐지? 좋아하는 물건, 좋아하는 화제, 또 좋아하는 음식, 좋아하는 수집품,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? 그 사람에 대한 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파악할 때 이거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네 번째는 뭐예요? 예, 바로 네트워크, 인맥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걸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 역할들이 각자 다 다양한 역할들이 여러분도 있어요. 그 역할들에 나와 있는 게 다 인맥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은 아빠 모임하면 아빠들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알고 있고, 또 제가 1인 기업이라는 공부를 하니까 1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돼요. 우리 438 같이 북팟을 하면 북팟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돼요. 이게 다 뭐예요? 인맥인 거예요. 군생활 15년 하니까 군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알게 돼요.
그렇게 해서 내 인맥을 어떻게 하면 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체크하고 저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는 인맥하고 잘 연결되어 있느냐. 그리고 5번째는 스킬인데요. 이 기술은요,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뭐 미용 기술, 능력 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책 200 아마 이게 27페이지일 거예요.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. 중요한 건 뭐냐? 앞에 있는 이 개인즈 프로필을요, 일단은 내 거와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필하고 내가 나를 소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제 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. 저는요, 82년 1월 4일생이고요. 그리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 만났다고 생각하면 2022년 4월 16일 날짜를 적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가 뭐야? 아, 이 사람 미라클 모닝 1000이 목표구나. 5만 명 북콘서트가 목표구나. 2030년에 개인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코치로 활동을 하고 싶구나. 이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. 그러면 그 목표랑 관련이 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어떤 걸 이뤘지? 아, 438 3기방의 리더야. 미라클 모닝 지금 880일차야. 그리고 매일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매년마다 진행을 해. 각종 이벤트를 잘 기획하는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구나. 관심은 어느 분야에 있는가? 인맥은 어떠한가? 그리고 스킬은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는가? 이거를 내가 내 거화 시키고 나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도 오늘 꼭 적용해 보세요. 내 거를 먼저 써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걸 뭐 하는 거예요?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기록을 해보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귀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개인즈 프로필이라고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.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한 장씩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걸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마무리. 요거는요, 이런 거예요. 내가 필요한 도움이 뭐지?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할 걸 뭐지? 저는 보험하면 유송자 생각나고요. 독서하면 박미숙이 생각나요. 중국어 하면 정유주가 생각나고요. 또 뭐가 생각나죠? 이렇게. 이런 어떤 내용들에 나만의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. 자, 마지막입니다. 이건 넘어가고.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. 결국에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 3가지를 알라는 거예요. 첫 번째,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. 두 번째, 이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라. 일단 방금 전에 제가 개인스를 보여줬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작성해 보는 거. 그리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.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거. 마지막 3번째는 전문가로부터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BNI에 가입을 해서 함께 들어오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?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하세요. 우리가 438에 우리가 북팟에 가입한 건 뭐예요? 그게 전문가로부터 훈련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런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